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 수혜 섹터를 또 포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좀 숨통이 트이겠죠. 또 은행 예금 이자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기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를 대략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ETF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건 바로 기술주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AR 기업들은 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더 공격적으로 이 신제품 개발이나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금 대신 성장성이 큰 기술주에 자금을 넣게 되니까 이 상승세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바로 ETF를 확인해 보면요. 제 스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XLK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 네, 이제 떴네요. XLK를 살펴보면요. XLK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유 상위 종목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16%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아는 QQQ ETF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XLK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기술주만 100% 보유하고 오. 있습니다. 그런데 QQQ를 바로 넘겨서 보시면요. 보유 종목은 XLK와 비슷하지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넷플릭스가 있고요. 또 섹터를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 소비재주, 필수 소비재주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VGT 같은 경우에는 브루더컴이나 오라클, 팔란티어, AMD, 시스코 등 이렇게 중소형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중소형 기업들 4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속스 반도체 ETF는 워낙 유명하죠. 여러 반도체 기업들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 담고 있는 반면에 SMH는 엔비디아 같은 이 상위 종목의 비중이 큽니다. 22% 정도 보유하고 있죠. 네. 또 이 밖에도 로봇 대장주 ETF라 불리는 보츠, 티커명 BOTG는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뒤를 이어서 스위스의 본사를 둔 로봇 기업 ABB 그룹도 담고 있고요. 일본의 로봇 기업 화낙도 보유하고 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서 또 보시면 AIQ ETF인데요. AIQ는 인공지능 AI 기술 어벤져스 ETF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텐센트, 텐센트가, 네. 팔란티어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도 있고 오라클과 브로드컴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서 TCB도 보시면 이름 자체도 미국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기술을 돌파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유 종목 보시면 오라클 4.91%, 엔비디아 4.8%, 또 뒤를 이어서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정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당연하게 예상을 했는데 오라클도 생각보다 많이 그쵸. 눈에 띄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하게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브로드컴도 좀 네, 눈에 맞습니다. 보이고 이렇게 ETF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ETF 상품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때에는 총 보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금리 인하 수혜 섹터 그리고 ETF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외에도 기술주는 이제 기술 기업들도 대출을 잘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대출을 생각할 수 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어딘가요?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집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건설, 분양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회사들의 자금도 좀 넉넉해지면서 상업용 빌딩 같은 자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리츠도 주목받는데요. 리츠는 쉽게 말해 여러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ETF 바로 확인해 보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들을 두루 초종하는 ETF VNQ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꾸준한 배당금과 저렴한 수수료 또 그리고 이렇게 넓게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S&P 500 지수 안에서 대형 부동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XLRE도 비교적 안전해서 왜냐하면 S&P 500 지수의 안에 있는 대기업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가성비로 널리 알려진 ETF죠. SCHH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주택 건설 관련 ETF겠죠. 네. 대표적으로 디아로트, 레나 이렇게 레나. 풀트그룹까지 보유하고 있는 ITB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건설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가구, 전자제품, 그러니까 주택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여기 XHB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리츠까지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저희가 ETF들 살펴봤는데 두 분은 혹시 금리나 수혜 섹터 이 두 개의 섹터 살펴봤잖아요. 둘 중에서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섹터가 있나요? 저는 부동산이요. 이유는? 댓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한국경제 댓글에 네. 부동산 관련된 거를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많이 봐가지고 9월 들어서는 한 번쯤은 특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가 바로 또 마침?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네, 네. 별 말씀이요. 어때요? 예림 아나운서도 지금 들으니까 잘했다 싶죠? 네, 근데 저는 살짝 기술주에 더 마음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주는 워낙 저희가 많이 보다 보니까 그쵸. 좀 친숙해서 음. 사실 저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부동산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요. 와닿는 게 좀 네, 다를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실 뭐 금리 인하할 때 클래식처럼 나오는 섹터긴 한데 그래도 예림 씨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헬스케어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네. 또 약국도 가고 불가피하면 수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료기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헬스케어주는 금리나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경기 방어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쪽도 기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AR 기반 의료 혁신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안정성과 성장성 동시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헬스케어 ETF로는 일라이릴리와 존슨앤존슨, 에브비 이런 대형 의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바로 보시면 XLV가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시면 대부분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꽤 안정적이기 때문에 방어적 성격인 ETF로도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또 바이오젠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같은 이런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IBB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정부 당국에 승인된다면 엄청난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변동성이 큰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분은 제약 바이오주에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경험이? 네, 많아요. 그래요? 저는 별명이 백화점이어가지고 네. 네. 좀 잘 모으는 종목을.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는 조금 접근하기가 약간 무섭다. 그런 그렇죠.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 성향인데 저도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네, 딱 그쵸. 기사 하나 뜨면 음. 등락률이 너무 심해서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을 통해서 완전 붐 터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저희가 ETF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지금 예린 씨가 짚어준 대로 조금은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갈 수 있지 안전하죠. 않을까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 뭐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은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해보면은 얘가 금리나 섹터 맞나 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네. 금융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입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난 후 단기적으로는 이 은행이 예대 마진, 그러니까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 차이가 줄면서 사실 은행은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금리가 내리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죠. 또 주식시장의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증권사의 수익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주는 장기적인 금리나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ETF를 보면요. 이렇게 JP모간과 버크셔 해서웨이 또 비자를 포함한 ETF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스캔 보시면 네. XLF가 가장 대표적인 금융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면 VFH라는 ETF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JP모간, 버크셔 해서웨이, 마스터카드, 비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우리가 꽤 아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돼 그렇네요. 있어서 네. 이 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은행들을 위주로 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지역 은행들은 아무래도 대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요. 네. 여기 다 좀 생소한 기업들이죠. 네.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리전스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이렇게 많은데 이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다 2%씩 골고루 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좀 압도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정말 고르게 네. 지금 아래쪽까지 다 그쵸. 2%대더라고요. 고르게 담겨 있고 여기에 지역은행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저희가 예림 씨가 부동산 섹터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이 부분과도 연결 지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증시는 쉬어갔지만 원자재 시장은 쉬지 않았습니다. 금이 제가 진짜 거의 한 1년 전부터 금을 좀 샀어야 됐는데 아이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늦었겠죠 싶은데 예림 아나운서 네. 이 금 가격 선물 금 말고 전해주시죠.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래도 쉬는 날이라 좀 원자재 시장도 잠잠할 줄 알았는데 금 선물이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보니 금 선물 가격도 함께 올라준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마감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네. 증권 시즈 금선물 보면 4.78% 상승했어요. 일주일만 해서. 그래서 지금 3,545달러에 거래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 지금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번에 은선물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은선물도 마찬가지로 오늘 네.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와. 아무래도 비교적 말씀 주신 것처럼 금선물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은선물로도 좀 사람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네. 은선물을 보시면 오늘 전장보다 2.46% 상승한 41달러 후반에 거래됐는데 41달러를 넘기면서 정말 은에 대한 수요도 정말 많구나 이런 걸 체감하는 오늘이었습니다.